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16억 8천. 가격 올리자마자 거의 매출 신세계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격을 올려도 손님은 그대로 있을 수 있구나. 안녕하세요. 다점포항TV를 운영하고 있는 다점포 왕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고요. 모신 분은 저희 컨설팅 회원분이시고요. 컨설팅이 끝나고 잠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응해주셨습니다. 일단 소개해 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칼국수랑 타코를 운영하고 있는데, 칼국수집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타코집은 서울 성수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회원을 다점포 기버라고 하잖아요. 네, 기버 몇 기 때 들어오셨죠? 3기에 들어왔습니다. 3기. 작년 5월, 5월. 6월쯤에. 그쵸. 현재 운영하는 매장이 양평에서 칼국수를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성수동에서 타코집, 멕시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 하기 전에 혹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제가 명동에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고깃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20년 동안. 20년이면 거의 뭐 네. 명동 근처 사시는 분들은 다 알 법한.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는, 모르는. 외국 분들이 많이 가는 어... 관광 위주의 고깃집이었어요. 평수는 한 몇 평 정도 규모였죠? 한 200평? 월세나 혹시 이런 것도. 그때 당시 기준에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월세가 3천만 원. 15년 전? 15년 전에 3천만 원. 지금이면 거의 6천만 원 이상 할 수도 있는. 네, 네. 억 단위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와. 아니 그러면 월세를 3천만 원 내면 네. 그 매출은 보통 우리가 10% 잡잖아요. 임대료가 매출액의 10%를 넘어가면 좀씩 어려워지는 그 단계로 가니까, 그럼 10%면 매출이 적어도 3억 정도 이상 나왔다는 소리인데 어느 정도 나왔나요 혹시? 카더라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 어. 말씀에는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16억 8천. 16억 8천. 네. 엄청나게 네. 그때 돈을. 그거 모으셨어요. 그쵸? 네. 그죠? 예, 네. 예, 예. 그 고깃집이 지금 유형이 어떤 종류의 결이었죠? 한우였습니다. 한우. 한우. 네. 그 정도 매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한우면. 그 당시에 직원들이 좀 많았겠네요. 3천만 원 월세 내고 뭐 16억 정도 팔 정도였으면 직원이 적어도 50명? 네, 한 40명에서 40 명? 50명대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버님 고깃집을 가게 됐는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들인 걸 속이고. 아버님 가게 위장. 점장님은 내가 아버님 아들인 건 모르는 네, 상태로, 모르는 상태로. 알바생인 척 가장해서 네. 진짜 실제로. 맞아요. 아버님은 근데 얘기를 안 하셨나요 그럼? 네, 얘기 안 하셨어요. 혹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 우리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냥 열심히 해봐라 라는 의미로 들어가서 제가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업한 후에 이제 아버지 가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계속 운영을 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대표님이 그럼 그 가게를 맡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제가 아버지 밑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그때 한번 쓰러지셨어요. 동맥경화 같은 걸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계속 일선에서는 이렇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그 되게 유능한 간부들도 다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저만 남아있게 되는 상태가 돼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가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건좀 정확하게 하면 그 시점이 메르스 때. 그때 물려받았을 때가 매출이 좀 그래서 나오는 상황이었나요? 안 나온다 해도 거의 2억대는 나왔던 것 거의 같아요. 2억대? 네. 그러면 월세가 뭐 3천 이상이었을 텐데 매출이 이제 2억대면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우라는 업종은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매출을 내서 고정비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게 한우 업종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육류 원가 자체가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매출을 막 2억, 3억, 4억 이렇게 높게 내서 기존에 있는 인건비나 월세 같은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확 낮추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맞나요? 그쵸? 네, 맞아요. 네. 2020년 2월이죠.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잘 되던 매장이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하루에 돌솥비빔밥 2개 팔고 들어간 적도 있고.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네. 이전부터 생각은 했어요. 외국인 타겟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한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악몽을 꾸고 혹시라도 언제 내가 이게 꺼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었구나. 네,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어도 아마 그 해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칼국수집
칼국수집. 미리부터 구상은 하고 있었어요. 아. 혹시 가져오게 되면 내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지 음. 했는데 결정의 계기가 갑자기 코로나가 와준 거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님도 만날 수 있었고. 제가 사업 잘하시는 분들 만나면 공통점이 다 너무 긍정적이야. 자기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 자체를 이거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더 뭔가 더 잘 되겠지. 네. 동전의 양면. 위기는 맞아요. 반대 뭐 네. 기회로 보듯이 명동이면 그 당시 20평의 월세도 기본 뭐 1000단위는 당연히 됐을 것 같은데. 2천만 원. 그러니까 네. 이거 봐. 그럼 적자가 눈에 보여. 한 달에 뭐 몇천씩 났겠네요. 네, 그냥 적자가. 몇천씩. 근데 하필 그 양평이라는 데는 또 명동이랑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권이네. 왜 갑자기 양평? 아버지가 그래도 힘든 풍파를 겪으면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고 가뜩이나 부동산을 좀 알아보던 도중에 양평에서 아버지 친구를 만나신 거예요. 그분 권유로 건물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여기에서 장사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부동산을 알아봤다는 거는 현재 칼국수집의 건물의 소유주는 네, 가족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죠? 네. 제 건 아니고 네. 아버님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지. 네, 맞습니다. 저도 컨설팅 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점포를 해야 되는 이유, 직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매장 하나하나 늘려나가면서 뭐 돈 1000만원 벌고 그 다음에 또 1000만원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시간적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외식업에서 일을 하는 거지.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벌고 무슨 이런 게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내가 또 이런 풍파를 맞이하면서 소멸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다점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매장을 잘 만들어서 성과를 잘 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야 할 종착지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칼국수를 하실 때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 신청할 때 당시에도 이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맞습니다. 매출이 한 네. 어느 정도 나왔었죠? 신청할 당시에는 1억 5천에서 6천 정도였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월 매출 1억 정도 하면 또는 그 이상 하면 보통 큰 고민이 없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매출 1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대표님은 그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컨설팅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5월에 컨설팅 신청은 했지만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이미 다점포항님을 알고 있었고 저를 알고 있었어요? 네, 무료 특강으로 어. 특강도 듣고 있었고 어. 혼자서 카운터 앞에서 그냥 손님들 이제 오실 때마다 돈 받고 직원들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관리해주고 할 일 없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가 다점포항님을 알게 되고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글을 보고서 이제 한번 특강을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직원을 관리해야 되겠다 직원한테 동기부여를 줘야겠다라는 정확한 니즈가 생기면서 이제 다점포항님한테 이제 컨설팅을 그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매출이 사실 1억 5천이면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으로 맞아요. 네. 잘 나오는 거라서 그때 뭔가 본인이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어서 이 컨설팅 신청하게 됐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안주를 좀 실제로 다 하고 있었던 상태였나요? 네. 1억 5천, 6천이 저한테는 거의 한계 매출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살면 어느 정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계속 안주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뭔가를 지금 갈구하고 있었던 맞아요. 거네요. 네. 사실은 네. 내가 뭔가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또는 내가 만들어야 될 뭔가가 없을까? 뭔가.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이걸 더 잘 되게 할 수 없을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가게에 붙어 있는 수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계속 있고 더 있고 더 일하고 그런 형태가 됐었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칼국수는 해물찜 수준의 그러니까 칼국수집. 저는 되게 잘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대표님 현재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죠? 최고 매출은 2억 6천 이상 나왔었어요. 2억 6천. 그리고 순수익은 기존에 한 1억 5천 팔 때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였어요? 1억 5천 팔 때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면 1,000만 원 정도 때 1,500에서 한 2천 가량
2천까지 보통 15%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네. 이게 같은 1억 5천이라도 순수익 구조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 매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칼국수집 매장은 몇 평 규모이죠? 지금 120평 규모고 아우, 크네요. 1층 60평, 2층 60평. 1, 2층 구조면 직원을 아무래도 2명 정도는 더 들어가야겠네요. 맞아요. 그쵸? 네. 다행히도 고정비 그 임대료는 나가지는 않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그나마 좀 그나마 좀 네. 버텼다. 순수익은 아마 제가 봤을 때 1,500에서 2,000 네. 이상 꾸준히 남았던 것 같고 2억 6천 정도 했을 때 순수익 최고 얼마죠? 5천 이상 5천 남는 이상.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가족분들에 대한 급여도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게 한 1,500 정도 묻어 있죠 지금. 네. 그거 감안하면 1억 5천 팔 때는 한 3천 정도 남는 거고 한 2억 5천 정도 팔면은 6,500, 7천 정도 남는 그 구조다. 정도는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지금 매출이 현재 어느 정도 나오시죠? 보통 2억 초중반대 2억 초중반대. 2억 2천에서 3천 정도 2억 2천, 2천에서 나오는 것 3천 같아요. 정도. 네. 대표님이 매출 1억 5천 정도 할 때 네. 이미 컨설팅을 신청하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이 1억 이상 더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 대표님은 본인이 1억 5천 정도 파는 게 한계 매출일 거라고 생각했나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시골 마을에 손님들이 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가뜩이나 1억 5천을 팔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서 한계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매장 컨디션, 매장의 평수라든지 이게 120평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 40평 정도 칼국수 집에서도 충분히 1억 2천까지 찍기 때문에 네. 저는 보통 100평 정도 되면 3억 정도는 마케팅 잘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음식의 퀄리티나 컨텐츠가 잘 돼 있다면 충분히 저는 3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보고 있었고 그 양평이 사실은 시골이죠. 네. 시골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건 우리가 시골이냐 거주 인구가 얼마냐 이런 거보다는 양평이라는 맛집을 검색하는 그 검색량,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양평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라고 보는 거죠. 당시 우리가 코로나 시즌이었잖아요. 네.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양평 맛집 검색량이 한 15만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12만에서 한 15만? 네. 보통 한 2만 5천 정도 검색량이면 되게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양평 맛집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별로 많이 없는데도 12만에서 15만 정도 검색량이 나왔다는 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는 네. 소리거든요. 그쵸? 거의 제주도에서 맞아요. 가장 좋은 키워드가 제주공항 근처 맛집인데 그게 그 정도 나오는 검색량이거든요. 그럼 진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양평도. 네. 그래서 검색하는 수요를 우리 매장 쪽으로만 바꿔준다면, 다리만 잘 놔준다면, 온라인상에서 잘 놔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네. 그때 네이버라든지 SNS 광고를 잘 이해했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잘 빠른 시간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다음 대표님의 그 고민거리가 또 있었나요? 네, 매장 자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딱 하나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한계 매출이라고 생각했던 1억 5천 때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 인상이었어요. 다전파원님이 처음에 저 보자마자 가격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가격도 거의 20% 가까이 인상이 되었고 저한테는 신세계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격을 올려도 손님은 그대로 있을 수 있구나. 오히려 매출은 오르는데 손님은 계속 느는구나. 그때 칼국수 가격이 얼마였죠? 인상 전에? 13,000원이었어요. 13,000원? 네. 현재는 얼마죠? 16,000원. 16,000원. 네. 저희 기버 우리 네. 회원분들은 다 가격 비싸게 팔잖아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음식의 퀄리티나 서비스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자신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가격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을 올리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몇 가지 내가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그 주요한 스킬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고객의 저항 없이 일단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 첫 번째는 우리 매장이 피크타임 때 웨이팅이 계속 매일같이 걸려, 또는 매일같이는 아니어도 빈번히 자주 걸리는 상황이야.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 매장이 항상 늘 분주하고 여기는 바쁘구나, 여기 맛집이구나 라는 인식이 돼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아무런 이유 없이 10%에서 15% 정도 올려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메뉴가 10,000원 이하면 전 10% 정도 가격 인상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만약 메뉴가 10,000원 이상이면 15%까지도 무방하다라고 본 거죠. 전국에 있는 많은 기버 회원들의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었고, 내가 위치한 그 상권에서 누가 봐도 내가 가장 잘 돼. 저는 그것도 내가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식재료랑 인건비가 올라서
누군가 먼저 가격을 올렸어. 옆집도 또 올렸어. 그럼 나도 뒤따라서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고객의 저항 없이 가격을 즉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네. 근데 이미 매출이 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었고 피크타임엔 늘 분주한 매장이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큰 뭐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본 거고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업장에 매출은 좀 나오는데 수익이 안 나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항이 없었죠, 그죠? 네, 전혀 저항이 없었어요. 가격 올리자마자 거의 2억대 매출 찍었고. 우상향 됐죠.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오토로 돌아가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 방식대로 가면 나이 들 때까지도 이 가게를 떠나지 못하는 사장이 돼 있겠다라는 직원들에게 한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